총이치 기공학 실습 주차별 강의 영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주차 총이치 전 제작 과정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이치라고 하는 과목, 우리 컴플리덴처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이 총이치라고 하는 이 컴플리덴처, 무치학, 즉 한자 구강 내에서의 자연치하가 결손되어진 이러한 상황에서의 인공 대치물로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과목이 총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총이치라고 하는 이 무치학의 인공 대치물인 이 보철물을 만족도 높게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무치학에서의 인공대치물인 이 보철물로 환자 구강의 이 기능, 심미, 이 저작 발음, 기타 모든 이 부분에서의 만족도 높은 이 보철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이치라고 하는 과목에서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시작으로 손에 익혀진 스킬과 같이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졌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1주차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즉 총이치라고 하는 이 보철물이 어떻게 제작되어지는지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무치학에서의 인공대치물인 총이치가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어짐으로 인해서 기능과 심미 그 외에 만족도 높은 이 보철물로 이 환자의 이 삶의 이 풍성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총이치라고 하는 이 보철물은 1단계 이 프라이머리 파트에서의 나비치, 이 나비치 제작 과정에서의 이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되어지면 세컨 파트에서의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한자 무치학에서의 한자 구강에 왁스로 제작되어진 이 덴처를 한자 구강 내에 최종 시적시켜서 기능 심미, 기타 불편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 세칸에서의 이제 단단한 이 수지의치로 제작되어지는 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컴프리덴처라고 하는 이 보철물은 1차 이 시적의치와 2차 이 아크릴, 이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죠. 왜 컴플리덴처는 1단계 나비치와 2단계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나누어 제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들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무치학에서의 인상 과정으로 기공 프로세서의 왁스라고 하는 이 초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인공치를 심어서 한자 구강 내에 시적시켜 봄으로 인해서
어떠한 만족도에 문제점이 없을 때, 또는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심어져 있는 인공치아는 왁스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왁스에 심어진 인공치의 기능 심미의 수정 보완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어졌을 때 환자가 치료실의 선생님에게 참 좋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 만족도의 이 말씀으로 이제 단단한 왁스 틀니로는 구강의 기능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바꾸는 이 프로세서가 1단계 왁스 덴처인 나비치와 2단계인 수지의치의 아크릴 제작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기공 과정의 이 총이치라고 하는 전 제작 과정의 이 기공 과정과 치료실 과정으로 한번 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의 환자가 치료실에 내원하면 이 진단 그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현재 무치학에서의 환자 구강 내의 상태에 따른 전체적인 병력 검사나 엑선 검사 또는 치조골 흡수라든지 기타 총이치 보철물로서의 기능 심미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먼저 치료실에서 체크하고요. 그리고 체크되어진 후에 총이치라고 하는 보철물을 이제 환자 무치하게 진행시키고자 라고 서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무치하게 상황을 인상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본을 뜬다라고 보면 되겠죠. 환자 구강 내의 상황을 이제 본을 떠서 기공실로 보내주면 기공실에 도착되어진 이 인상체라고 하는 환자 구강에 이 본에다가 석고 모형을 부어주고요. 그리고 제작되어진 석고 모형에서의 개인 추레이를 제작합니다. 여기에서 개인 추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개인 추레이는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환자 구강에서의 정확한 인상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기성 추레이, 즉 제조회사에서 제작되어진 기성 추레이로는 정확한 인상에서의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 구강에 맞는 이 전용 환자 개인 트레이로서의 정확한 인상이 종이치 보철물에서의 성폐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를 기공실에 제작해서 다시 치료실로 보내지면 치료실에서는 그 환자에 맞는 구강 이 트레이로 이제 정확한 인상을 체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정확한 환자 구강 내의 양형의 형상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체득 인계내느냐가 종이치 보철의 성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 개인 트레이까지 제작해서 이 최종 인상을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이널 인프레션이라고 하고 본인상이라고도 하고 최종 인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최종 인상체가 다시 기공실로 이제 도착되어지면 기공실에서는 이 최종 본의 인상체 음영에 이 석고 모형을 부어서 모형을 얻어냅니다. 얻어진 모형에서 무치학을 전체로 덮는 이 기초상과 그리고 인공치를 심을 수 있는 이 교합제를 제작해서 다시 치료실로 보내주면 치료실에서는 다시 환자 구강 내에 이 교합제와 기초상, 즉 기초상 위에 제작되어진 교합제를 환자 구강에 시적시켜서 악골 관계 기록, 그리고 인공치 선택, 그리고 국외 후염 폐쇄 부위 등을 결정해서 다시 기공실로 옵니다. 기공실로 오면 이제 기공실에서는 이 환자에서의 이 악골 관계 기록 체득되어진 교합제를
교합기에 부착하고 그리고 인공치 배열을 이제 교합기 조절과 함께 배열을 하겠습니다. 즉 교합제라고 하는 이 왁스에 이제 제조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이러한 인공치아를 심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공치아가 최종 다 24개 무치하게 심어진 후에 잇몸의 형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묘사해 주는 의치상의 조각 및 치은 형성 과정을 거쳐서 다시 치료실로 보내주면 이 치료실에서는 환자 구강에서의 기공실에서 제작돼서 온 이 왁스 틀니를 다시 환자 구강 내에 시적시켜 보아서 악골 관계 기록되어진 그 형태대로 인공치아가 이 나비치에 잘 만들어 왔는지 점검을 한다 이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점검 결과 이 악골 관계 기록되어진 대로 이 나비치가 제작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악골 관계 기록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서 나비치를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비치가 환자 구강에서의 이 별다른 문제가 없이 환자가 만족도 높다,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왁스 틀니를 단단한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바꾸는 색한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나비치 시적 과정이 곧 총이치 제작 과정의 1단계 과정인 1차 파트의 나비치 시적, 지금부터는 이제 2차 색한, 즉 기공실에서의 진행되어지는 이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왁스 덴처를 이제 매몰과 그리고 이제 이 수지의치를 이제 중합하고요. 그리고 매몰제 제거하고 교합기 재장착, 교합 조정, 연마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이 나비치가 단단한 수지의치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 다시 치료실로 보내서 환자 구강 내에 악골 관계 기록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나비치의 이 만족도가 그대로 수지의치로 제작되어져서 환자 구강에 제공되어지는지 다시 최종 체크하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이 조정을 거쳐서 환자에게 이제 팔로우 총이치라고 하는 보철물이 이제 장기간 장착되어짐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또는 정기적인 리콜에 의한 이러한 이 관리 부분까지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게 총이치 제작 과정은 1단계 이 나비치와 색한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나눠주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환자가 최소한 치료실에 몇 번 정도 와야 될까요? 첫 번째, 치료실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공실에서 제작되어진 개인 트레이로 그 환자 구강의 양형의 형상을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한 이 본인상, 이때가 두 번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기공실에서 본인상에서 제작되어진 이 마스터 모델에서 제작되어진 교합 기록을 가지고 다시 악골 관계 기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환자가 내원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인공치 배열에서 치료실로 다시 오면 이제 최종 이 왁스로 제작되어진 틀니가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는 네 번째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혹시 이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방문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도 높게 환자가 아주 좋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비치 제작 과정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환자의 내원 횟수는 네 번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색한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인해서 제작되어진 최종 파이널 컴프리 덴처가 환자 구강에
장착되어지는 이 과정으로 환자는 최소한 5번 이 치료실의 내원을 통해서 구강 내에 만족도 높은 총이치를 이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비치 시적에서의 이 문제가 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환자의 내원 횟수는 이 만족도 높은 수지 나비치에 제공되어질 때까지 좀 더 순차적으로 횟수는 더 증가되어지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총이치라고 하는 보철물, 좀 전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은 이 총이치 전 제작 과정, 첫 번째 나비치와 세칸 수지의치 과정으로 나눠봤습니다. 그 나비치에서의 세부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비 모형, 개인 추레이, 마스터 모델, 기초상, 교합제 제작, 교합기 장착, 인공치 배열, 그리고 치은 형성,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해서 이제 왁스 틀리의 이 나비치고요. 이 나비치가 단단한 이 아크릴의 수지의치로 이제 변경을 한 경우에서의 매몰, 그리고 몰드 형성, 레진 전입, 환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에서의 모형 제거, 다듬질, 연마, 완성, 이렇게 해서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다시 세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계별 이미지를 통해서 이 세부 제작 과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원한 환자 구강 내의 상태입니다. 자연치아가 하나도 잔존되어져 있지 않는 무치하게 상태죠. 이때 이 무치하게 상태에 이 보존되어진 치조골의 이 상태가 좀 더 좋다면 훨씬 이 총이치라고 하는 유지 기전력은 높아서 만족도 높은 기능 심미의 하나의 요소가 더 제공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강내를 검사하고요. 검사되어져서 총이치라고 하는 이 컴플릿 덴처로 회복합시다 라고 환자와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제조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이러한 기성추레이로 먼저 환자 구강을 1차 예비 인상을 취득을 하겠습니다. 기성추레이에 의한 예비 인상, 이렇게 해서 예비 인상에 의해서 얻어진 이 예비 모형에 그 환자의 구강에 맞는 개인 트레이를 다시 기공실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개인 트레이는 환자 구강에 맞는 개개인의 트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틀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여쭤볼까요? 왜 총이치라고 하는 이 컴플릿 덴처는 굳이 기성추레이라고 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성추레이로 인상을 체득하지 못하고 그 환자에게 맞는 전용 이러한 트레이 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요? 네, 총이치라고 하는 이 과목은 환자 구강의 무취학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 구강의 이 양형의 이 형상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체득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이 총이치 보철의 성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전용 이 틀을 다시 기공실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을 한다. 이 기준을 어디서 삼아서 제작을 할까요? 기성추레이에 의해서 얻어진 이 예비 모형, 이 스터디 모델에서 이제 그 환자의 개인 트레이를 따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연 형성, 그리고 환자 구강 내에 이 개인 트레이에 의해서 이제 정밀 인상을 체득하겠습니다. 현재
제작되어진 이 개인 트레이에 보도 몰딩 하고요. 그리고 본인상 재료가 이 트레이와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뭐랄까요, 이 본딩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어디시브를 좀 발라주고요. 그리고 본인상 재료를 채운 다음에 한작 구강 속에 넣어서 기성 트레이에서의 이 알지네이트에 의한 예비 인상에서의 예비 모형의 정확도보다 더 완전한 본인상 재료에서의 개인 틀에 맞는 이 전용 틀에서의 정밀 인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총이치 보철의 성패는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만큼 그 한자 구강 내에 이 양형의 형상을 정확하게 얻어내느냐가 성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총이치는 다른 보철물과 달리 구강 내에 잔존되어진 자연치아가 없고 단지 남아있는 이 치조골의 이 상태나 또는 기타 타액이라든지 기타 이 유지 기전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보철 과목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상 과정에서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본인상 재료에서의 이 주모형 즉 마스터 마드를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본인상의 이 보도 몰딩 즉 박싱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확한 해부학적인 총이치 이 마스터 마드를 얻어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변연부를 얻어내기 위한 이 과정이 곧 박싱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치상의 후연폐쇄 즉 상악 의치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유지력의 이 문제점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의 후방 여기에 이제 후연 폐쇄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진공음압에 의한 상악의치의 탈락의 빈도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유지 기전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 포스터 E를 이제 형성해주는 후연 폐쇄 과정과 그리고 제작되어진 이 마스터 모델의 이제 기초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 기초상 제작 재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트큐어에 의한 판상을 그대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공사의 수작업에 의한 즉 셀프큐어 자가중합 이 레진으로 기초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상으로 제작되어진 이 라이트큐어 레진으로도 기초상을 제작할 수 있고요. 이 제작되어진 기초상은 최종 의치상과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더 하나 얹혀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상이 최종 의치상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유 뭘까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기초상이 최종 의치상과 동일하다라는 얘기, 이 기초상 그대로 최종 아크릴 이 수지가 다시 대체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작되어진 기초상의 불안정이나 기초상의 적합도라든지 두께 이런 모든 범위는 최종 의치상으로 그대로 트랜스퍼 되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상이 곧 최종 의치상이다. 모든 무치하게 픽의 범위를 완전히 이제 감싸줘야 되겠고요. 여기에 교합제라고 하는 이 파라핀 악수로 잔존 치아가 있었던 이 치조골 자리에 이 파라핀 왁스의 규격화로 이제 기초상 위에 그대로 가착을 시키겠습니다. 이 교합제는 인공치아가 심어지는 하우징이다 라고 말씀드려보면 훨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초상 위에 인공치아가 심어지는 교합제를 제작하고요. 이제 치료실로 다시 갑니다. 환자 국내에
가서 한자 구강 내에 악골 관계 기록을 체득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합을 먼저 보겠죠. 상악과 하악의 교합 조정을 끝나면 인공치아가 심어질 수 있는 구강 내에서의 가이드 지침선을 이게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금 가운데 수직으로 그려져 있는 이 라인은 정중선으로 보면 되겠죠. 인중의 기준점으로 인공치아가 심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점으로 좌우 중절치, 측절치, 견치로 심어지기 때문에 교합 기록, 교합 점검 끝난 다음에 중요한 인중, 그리고 여기 지금 수평으로 하나 그려져 있는 상순선, 웃었을 때 자연스럽게 입술이 올라가는 이 보이는 자연치아의 수직적인 이 길이 커버로 보면 되겠죠. 상순선. 그리고 조금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견치선의 구각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악교합저의 하순선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입술이 열렸을 때에 이 하순이 어디까지 보이는지 이런 부분까지 악골 관계 기록에서 치료실에서 다 지침선으로 그려온다라고 한다면 치과 기공실에서는 다시 말씀드려보면 치과 기공사는 이러한 가이드 지침선을 참고로 그 환자 구강에 인공치아를 좀 더 만족도 높게 배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악골 관계 기록, 즉 교합 체득으로 보면 되겠죠. 이 교합 체득이 끝나면 다시 기공실로 옵니다. 기공실에 오면 이 교합기라고 하는 이 기구에 악골 관계 기록되어진 이 채로 모형을 부착을 하겠습니다. 이 교합기는 뭘까요? 교합기는 환자 구강 내에서의 악골의 운동을 제한하면서 이 총이치를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악골의 운동을 모방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상악골과 하악골의 모방에 의한 인공치 배열의 기능 심미를 좀 더 만족도 높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공 과정의 필수품인 이 교합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합기 부착하면 치료실에서 그 환자의 인공치아의 규격 또는 인공치아의 색상 여러 가지를 기공의뢰서에 다 이제 보내왔을 겁니다. 기공의뢰서에 제공되어진 그 환자의 특성을 살려서 이 제조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인공치아를 이제 선택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교합제라고 하는 이 하우징, 여기에 중절치에서부터 이제 교합 또는 이 공식, 중절치에서 하악의 이 구치 배열까지의 이 공식의 룰을 따라서 인공치아를 우선 전치부, 좌우, 중절치, 그리고 좌우, 견치. 자세히 보시면 좌우 중절치는 교합 평면에 접촉하고 있지만 좌우 측절치는 어떻습니까? 교합 평면에서 0.5 또는 1m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듯이 인공치 배열은 개개 인공치아의 어떠한 이 룰이 있습니다. 이 교합제라고 하는 이 하우징에 이 심어졌을 때 그 공식에 의해서 치축의 경사도나 또는 교합 평면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이 치경부의 돌출이라든지 이 많은 요소를 감안해서 하나씩 우선 상악 6전치 그리고 하악 6전치 그리고 상악 9치 하악 9치 이러한 상악법으로도 배열할 수가 있지만 술자에 따라서는 또 하악법의 기준선으로 인공치를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서는 우선 FM이라고 하는 상악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악법은 상악의 6전치, 하악의 6전치, 그리고 상악의 9치, 하악의 9치 배열인데 하악 9치 배열할 때 제일 먼저 배열한 치아는 상악제 1대9치의 기능치아, 그리고 제일 나중에 배열한 치아는 전치와 9치의 자리 메꿈 역할을 해주는 제1소구치가 되겠습니다.
이 배열법이 상학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학법에 의해서 나비치에 인공치아가 배열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배열되어진 인공치아가 사실은 루트가 요 지금 이 의치상 속에 묻혀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의치상 조각 과정의 잇몸의 형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요 치은 형성 그리고 의치상 조각 과정을 끝냅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나비치 제작 과정의 이 1차 이 프라이머리 파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은 형성 및 의치상 조각 과정이 끝나면 기능으로 연결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현재 인공치아는 왁스라고 하는 이 파라핀 왁스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으로 연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왁스로 제작되어진 이 틀니가 환자 구강 내에 불편함 없을 때 이제 재료가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치료실로 갑니다. 치료실에 가서 환자 구강 내에 체크해서 시적해서 우선 교합 그리고 상순선, 하순선, 정중선, 지침선에 의해서 제공되어져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여러 가지 점검에서의 이 유지력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다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환자의 불편도나 어떤 수정 보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기공실에서의 수정 보완으로 다시 환자 구강에서 여러 번 이 수정 보완으로 최종 환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수정 보완이 완료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환자가 좋습니다. 참 이제 쓰기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죠? 지금 쓰기 좋은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인공치아의 현재 나비치는 왁스로 제작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고 입속에서 기능으로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컨 이제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총이치 2차 파트라고 보면 되겠죠. 이 왁스 틀니를 수지의치로 제작하기 위해서 모형에서 먼저 나비치 모형을 분리하고요. 분리한 다음에 매몰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인공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왁스라든지 임시 기초상이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수지로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의 매몰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전용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자, 상악과 하악 전용 플라스크에 나비치를 매몰을 하겠습니다. 매몰 전 단계에서 먼저 나비치 모형을 물에 이제 흡수시켜 주고요. 흡수되는 도중에 플라스크 내부에 잘 석고가 분리될 수 있도록 바셀린을 좀 약하게 발라주고요. 자, 바셀린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바셀린 도포한 다음에 1차 매몰, 즉 1차 매몰은 전용 이런 스톤이 다이스톤이 아닌 일반 플라스타로 보통 석고로 이제 이 하부, 즉 하안 플라스크 음영에 채운 다음에 나비치를 올려놓고 약간 눌러주면 이 플라스크 수평면과 일치되어진 부분에서 오버되어진 이 보통 석고는 다 걷어내겠습니다. 자, 지금 걷어내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즉 나비치를 제한 나머지 모든 면은 보통 석고로 언더컷이 없도록 깨끗하게 다 피개를 시켰습니다. 1차 매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왁스 덴처를 제한 나머지 모든 면은 언더컷이 없도록 깨끗하게 이제 스무스하게 매몰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1차 매몰이 끝나면 2차 매몰을 가는데 이제 레진 이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암 플라스크를 장착한 다음에 인공치의 교환면과 절단면 부분까지 일반 보통 석고로 채웁니다. 채운 다음에 인공치의 교환면과 절단면 부분은 이 손으로 싹 닦아주면 노출이 되어집니다. 이 노출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즉 인공치아와 인공치의 교환면과 절단면이 노출되어진다라고 한다면 3차 매몰에서는 경석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석고로 채워지기 때문에 경석고와 인공치에 노출되어진 절단면과 구치 교환면이 접촉이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2차 매몰이고요.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한 다음에 3차 캐핑에 여기에 경석고를 채워줍니다. 자, 지금 경석고를 채워주면 노출시켜진 인공치의 절단면과 교환면이 지금 같이 만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눌러주면 약간 가잉의 이 경석고가 이제 바깥으로 배출되어지고요. 그리고 클램프에 장착한 다음에 이제 이 3차 캐핑에 이 경석고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팽창을 막아줄 수 있도록 클램프에 장착하고 경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2차, 3차 매몰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램프에서의 완전히 경화된 다음에 이제 왁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크를 약간 뜨거운 물의 온도를 제공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금속을 통해서 안에 내부에 잔존되어져 있는 이 왁스의 열의 전달에 의해서 고체 상태의 왁스가 연화 상태로 이제 형상이 바뀌겠죠. 그러면 분리제를 발려 두었기 때문에 쉽게 분리가 상암과 하암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리한 다음에 보니까 안에 교합제에 이러한 파라핀 왁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뜨거운 물로 보일아웃, 자, 왁스를 세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왁스 제거가 되어진 상태의 모형이고요. 상암에서는 지금 뭐가 잔존되어 있습니까? 왁스라든지 일회용의 기초상은 다 없어지고 인공치아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인공치아와 그 다음에 주모형, 여기에 이제 어떤 재료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왁스와 일반 임시로 쓰이는 기초상이 지금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단단한 수지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이제 인절미에 레진을 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왁스 제거한 다음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이때 레진 분리제는 이제 좀 섬세하게 발라줘야 되겠고요. 이때 레진 분리제를 완벽하게 잘 바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후에 수지 의치에 이 석고가 잔뜩 붙어서 상당히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 분리제는 아주 뜨거운 상태가 아닌 또는 아주 차가운 상태가 아닌 벤치 쿨링 실내 온도 정도의 약간 따뜻한 이러한 온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분리제 도포는 용이합니다. 자, 분리제 도포 레진체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절미라고 하는 이 레진, 물렁물렁한 레진을 그 음영체에 넣어서 중압 과정으로 단단한 수지 의치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이 셀프가 아닌 자가 중압이 아닌 열 중압으로 이용되어지는 제조회사의 이러한 레진 파우더와 리퀴드를 이제 3대 1의 비율로 혼합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이제 스티키 상태로 또는 스티키 상태에서 인절미 상태로 재료가 지금 이제 변화가 되어질 텐데요. 이때 인절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음영체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병상 이전과 이후에 넣으면 되지 않고요. 인절미의 이 병상 상태에서 반드시 요 음영체에 좀 넣고요. 이때 넣어줄 때는 이제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습니다. 조금씩 넣어서 부족된 부분을 계속 채워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많이 넣고 압력에 의해서 빼내는 이 오버패킹이 있습니다. 주로 오버패킹을 많이 하고요. 음영체에
병상의 인절미에 레진을 넣고 클램프에 이제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에 올려놓고 1차 시합, 2차 시합, 3차 시합으로 이 안에 이 오버패킹으로 들어가 있는 이 가잉의 레진을 완전하게 제거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이때 1차 시합, 2차 시합, 3차 시합 과정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 1차 시합에서 3차 시합으로 갈 때는 압력의 증가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들어있는 이 레진이 다 바깥으로 완전하게 빼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번의 무리한 압력보다도 이제 점차 압력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미세한 가잉의 레진까지 제거해 주었을 때 교합이 높아지지 않고 완전한 나비치의 그 형상과 동일하게 제작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고요. 자, 열어보니까 가잉의 레진이 바깥으로 지금 배출되어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수지의치를 한자 구강에 장착시켰을 때 나비치에서는 한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선생님 새로 만들어 온 틀니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불편해요. 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잉의 레진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램프에 장착을 해서 완전하게 3차 폐암에서의 압력대로 클램프에 조여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느슨하게 조여져서 중압과정으로 유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중압과정에서의 비등점에 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 의치상의 수지에 전체적으로 기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올 수가 있겠죠. 자, 3차 폐암 압력 그대로 클램프에 장착한 다음에 이제 레진 중압 온성으로 이제 끓는 물에서 이제 완전한 중압의 온성으로 이제 거치겠습니다. 중압 온성이 끝나면 현재 플라스크에서 디플라스킹, 즉 매몰제 모형을 제거해 내겠고요. 바셀린을 도포했기 때문에 잘 분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뜯어내서 디플라스킹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리제를 잘 발랐다 하더라도 잔류에 석고가 많이 붙어 있죠. 자, 현재 지금 이 핑크 이 재료는 왁스 이 재료가 아닌 수지의치로 중압 과정에 바뀐 거 이해되시죠? 예. 매몰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교합기에 재부착해서 매몰 중압 과정에서의 교합에 어떤 차가 발생되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재부착해서 이제 선택 삭제 과정을 합니다. 이 매몰 중압 과정에서 교합의 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무리 미세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교합의 차는 0.5 또는 1mm 정도의 교합의 차를 우리가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기 접촉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기 접촉되어지는 부분을 약간 삭제해 줌으로 인해서의 나비치에서의 기능 심미 그대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마킹 되어진 조기 접촉점들을 공식에 의해서 이제 삭제해 주고요. 그리고 의치상이 끼워져 있는 모형을 파손시켜서 의치상에 어떤 문제점 야기하지 않고 잘 분리시킨 다음에 이제 다듬질 과정과 그리고 연마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이 왁스 덴처가 단단한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이제 강택을 유도받는 아주 단단하면서도 깨끗한 구강 내에 장착될 수 있는 수지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최종 제작되어진 한자 구강 내에 장착되어질 수 있는 최종 수지의치의 이 옆모습, 측면 모습과 그 다음에 정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잇몸의 색깔까지 좀 더 제공을 해줬죠. 네, 상당히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제작되어진 수지의치를 이제 전용 이런 소독액에 담아서 치료실로 운반되어지면 치료실에서는 다시 구강 내에 장착하고 여러가지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이제 환자의 만족도 높은 기능으로 연결이 이제 됩니다. 이때부터 환자는 사실 이제 구강 내에 장착되어지는 시점에서부터의 치조골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리콜에 의해서 환자의 어떠한 기능 심미에 문제가 있을 때 정기적인 리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정 하면서